그 강남언니라는 브랜드 이름을 처음 들으셨을 때 혹시 든 생각이 있으세요? 강남언니요? 약간 그 성형외과 광고에 나오는 그런 모델분들 그런 외형이 생각나고 맞아요. 후감 이미지는 좀 아닌? 약간 그런 느낌? 네, 저는 더 심했어요. 한 2016년 어떤 카페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명함을 이렇게 줬었거든요. 강남언니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100% 사기꾼인 줄 알고 그 명을 바로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몇 년이 흘렀는데 우연히 소개를 받아서 강남언니 대표를 만나게 된 거죠. 강남언니 대표를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마케터이자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한 분을 모셨거든요. 이분과 함께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에 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10년차 직장인 황주은이라고 합니다. 아, 10년 차예요 벌써? 네. 그럼 지금 나이대가 대충 그렇죠? 네네. 그럼 이제 10년 차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가 어떻게 되죠? 그 광고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고요. 그 강남언니라는 미용의료 플랫폼에 다니고 있습니다. 강남언니 다닌 지는 얼마나 됐죠? 지금 2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럼 직장생활 10년 중에 강남언니는 한 2, 3년 정도인데 다른 데는 그 커리어가 어떻게 되죠? 저는 4번째 회사고요. 스타트업은 한 9년째 정도 다니고 있고 첫 번째는 데우루컴즈라는 중견 제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넘어오고 계속해서 스타트업에 계신 거죠? 네네, 맞아요. 네. 이게 분위기가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완전 대반전의 분위기라서 스타트업 세계에 굉장히 좀 빠지게 돼서. 근데 이 개별 회사들은 좀 짧게 다니신 것 같은데? 스타트업 쪽에서 너무 오래 다니면 고인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흥망성쇠도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한 3년 다녀도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헤어지는 그런. 네. 그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계신 데가 강남언니에 맡고 있는 직책이 커뮤니케이션?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쪽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PR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회사를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좀 더 브랜딩 측면에서 PR 일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브랜딩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회사 브랜딩, 기업 브랜딩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취준생들이 사실 브랜딩이란 개념이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홍보 마케팅이라는 개념이랑은 직무명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가까운데 브랜딩이란 언어 자체도 좀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브랜딩 어떤가요? 할만한가요?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브랜딩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뒤에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일희일비 하듯이 여기면서 하면 일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뭐 눈앞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되게 막막해지는 업무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업무들이 사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은 1년 전에 회사의 그 브랜드의 모습이랑 1년 뒤에 이제 이게 쌓아왔던 모습이랑 굉장히 이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취준생들 중에서도 브랜딩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지금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브랜딩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막연하기도 하고 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창업가를 관찰을 하는 기업 브랜딩 일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이 제품을 무조건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이나 뭐 제품 브랜딩 뭐 조금 더 나한테 더 맞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직 문화나 좀 채용 관련돼서 알리는 뭐 이쪽으로도 분이 더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야, 브랜딩은 거의 모든 직무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네요. 네네, 그쵸. 그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숙지를 하고 내가 어떤 직무에 이 브랜딩을 좀 융화시킬 수 있는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체계가 없고 그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누군가 좀 해놓은 어떤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네네. 저는 약간 좀 이상한 과라서 알려지지 않은 곳에 제가 가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곳으로 이직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강남 언니에 입사를 하기 전에는 검색하면 거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언젠가부터. 네. 이 회사가 숨은 진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창업가가 이렇게 철학이 좋은데 이걸 내가 많이 같이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뭐 그런 프로세스가 없고 하는 그런 일들은 뭐 하면 되지 정도로 뭐 좀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되고요. 와, 신기한 게 보통 우리가 회사를 들어갈 때는 그 회사의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네. 아니면 뭐 처우나 이런 걸 보고 들어가는데 그 대표의 철학까지 되게 진지하게 고려를 하시나 봐요. 입사하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또 그쵸. 기사나 이런 것들은 또 좋은 것만 내고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탐색이 안 될 텐데 어떻게 알죠? 브랜딩 하는 사람들은 입사를 하기 전에 그냥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 SNS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럼요. 네. 이거는 일화로 좀 얘기를 드리면 그 강남 언니라는 브랜드 이름을 처음 들으셨을 때 혹시 든 생각이 있으세요? 강남 언니요? 약간 그 성형외과 광고에 나오는 그런 모델분들 그런 외형이 생각나고 맞아요. 호감 이미지는 좀 아닌? 약간 그런 느낌? 네, 저는 더 심했어요. 한 2016년 어떤 카페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명함을 이렇게 줬었거든요. 강남 언니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100% 사기꾼인 줄 알고 그 명을 바로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몇 년이 흘렀는데 우연히 소개를 받아서 강남 언니 대표를 만나게 된 거죠. 강남 언니 대표를 만나자마자 이제 그때 명함을 찢었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름이 강렬하니까 잊을 수가 없죠. 이 대표를 만났을 때도 아무 기대가 없었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 그 대표를 만나고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생각보다 이 의료 사업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고 되게 포텐셜이 많은 사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이제 대표의 그런 마인드 아니면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부터 전혀 아무 일이 안 잡혀가지고 바로 퇴사하고 강남 언니에 이직을 하게 됐어요. 이거 약간 저 사이비 종교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면 종교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이렇게 지금은 강남 언니에 몰입해 있지만 또 언젠가는 다른 쪽에 또 몰입해서 일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꿈이나 그런 커리어 패스가 있을까요? 커리어 패스는 사실 크게 없어요. 제가 오늘 계속 얘기를 할 때 우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 이유도 제가 어느 순간을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를 계속 찾다 보면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양한 곳에서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커리어 패스를 일정하게 정해놨으면 사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눈을 가렸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꿈을 정해놓고 산다는 게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좀 가혹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야말로 취업 준비를 굉장히 다양하게 했고 정말 많이 실패했고 뭐 정말 다양한 업계를 두드려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겪을 때마다 나는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정말 불면증을 겪을 정도로 막 뭐 외로움도 타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의 그런 좀 암흑기 아니면 그때 그 시행착오들이 당시에는 진짜 힘든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시간이 없었으면 사실 지금의 시간도 없었겠다? 뭐 무조건 힘들어 봐야 뭐 이걸 다 안다 이런 뭐 공식은 아니지만 그 힘든 순간이어야 자기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순간은 그런 순간밖에 없거든요. 그럼 뼈와 살이 안 되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의미가 있다. 그럼요. 그 안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고민들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정말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출연도 하시고 또 외부 강연도 많이 하시고 네네네. 이렇게 또 책도 쓰시고. 네. 사실 뭐 책을 쓸 생각은 크게는 없다가 항상 뭐 강연이나 스타트업 멘토링 같은 걸 많이 다니면서 저의 경험담이나 맨땅에 헤딩하면서 좀 알아냈던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왔어서 취준생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까요? 어느 정도 암흑기도 담겨 있고 음. 여러 가지 고민도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서 뭐 브랜딩을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되게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위로해주는 메시지도 있을 거고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좀 그런 취업 준비생들한테도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조금 본인이죠? 네. 아니 추천사가 네. 왓챠 대표님을 어떻게 아시고? 네네. 제가 카카오벤처스라는 투자사에 다닐 때 그 카카오벤처스가 첫 번째로 투자한 곳이 왓챠예요. 그런 인연이 있구나. 네. 아니 근데 말만 들으면 카카오벤처스가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인지도도 있는데 사실 더 인지도가 없는 곳으로 옮기기가 아니 실제로 취준생들이 보통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름 있는 데를 좀 선호하잖아요. 이렇게 스타트업에 투신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도전적인 곳에서 빠른 기간 안에 많은 것을 이루고 싶다. 본인의 역량을 조금 더 자유롭게 펼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스타트업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냥 알고 보면은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서비스들,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토스 이런 데도 다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한 거고 여전히 스타트업으로서 계속 이제 커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 익숙한 곳들이 많은데 좀 가깝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스타트업 중에서는 또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또 사라지는 데들도 많고 실제로 운영을 좀 잘 못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은 돈을 당장 못 버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뭐 2년 뒤에 대박이 나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곳을 본인이 어떻게 알고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회사 안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대표랑 만나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본인이 이 회사랑 맞는지 아니면 이 회사에서 정말 추구하는 바가 뭔지 확실히 알려진 회사들보다는 그 탐색 과정이 조금 길어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채용 경쟁의 시대가 됐거든요. 회사에서 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강남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인재 영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인재분을 만날 때 인터뷰 시간의 절반은 저희가 질문을 하지만 절반은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는 시간을 저희가 만들어요. 아니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취준생 입장에서 괜히 질문하면 잘못했다가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못 물어볼 것 같아. 최대한 회사에서 그런 걸 편하게 물어보시기를 저희가 유도도 하고. 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채용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입사라는 거는 회사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쵸. 또 서로를 또 평가하는 네. 과정이잖아요. 아니 남자들도 네. 다니는 회사죠? 그럼요. 너무 강남 언니라고 하니까. 네. 남자분들도 한 절반 정도. 그런가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주제는 브랜딩이었는데 저희 취업 준비부터 아주 전반적인 커리어 얘기를 좀 다룬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 취준생들이 어떤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브랜딩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브랜딩도 처음부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취준생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기도 결국 꽃을 볼 이 어떤 하나의 큰 브랜딩의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색하게 좀 멋있는 말 한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랜딩이라는 업무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브랜딩은 그 브랜드에 속한 사람이면 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뭐 꼭 실무자만 나만 브랜딩 해야지 라고 해서 회사나 브랜드의 뭐 태도나 철학을 다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 회사 안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표가 평소에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뭐 의사결정을 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다 그 회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캐치해낸 사람이 그냥 브랜딩 실무자인 거고 브랜딩을 하는 주체는 사실은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접근을 하면 왜 브랜딩이 조직 문화에도 가까워야 되고 창업가한테도 가까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좀 음모론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집에 가면서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긴 시간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